자, 이제 서울대고 부산 봅니다. 부산 27번. 자, 27번은요, 강서구 명지동에 이 근린주택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자, 지금 보는 거, 어찌 보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는 거는 다음에나 가셔가지고요, 대법원, 이게 법원 경매 정보를 가셔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6번 겠죠, 제가. 경매 물건의 두 번째, 6번째. 자, 요거 눌립니다. 6번째. 소재지를, 아까 서울 했고요. 그 다음 부산이죠, 부산. 자, 요 보게 순서가 있는데, 서울부터 순서가 이래요. 서울부터 쭉 내려가는데, 요런 거 데이터는 다 이어놨어요. 그럼 오늘 할 거는 서울은 방금 끝났고, 부산하고 아마 인천까지 하고 나면 거의 끝날 겁니다. 밑에는 데이터 이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집에 와서, 나름대로, 요런 데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니까, 예로 부산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는 빼뺐어요. 아파트는 여기 검색을 여러분들 분석을 잘 많이 해보니까, 일단 빼고, 단독주택, 그 다음에 농지, 대지 임야, 이런 것도 위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50개 중에서 간신 등록수가 제일 많은 거, 중에서 제가 이 아파트는 뺐다 했다, 그죠? 아파트는 너무 많으니까 뺐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린주택을 보니까요, 19에 6899 봅니다. 19에 6899.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었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19에 6899. 아파트는 그런 게 없는데, 보통 단독이나 이런 거 눌러보면요, 여러분들이 딱 눌려가지고, 명지동의 주택인데, 한번 미납이 되고, 골치 아프죠? 뭐가 5,400만 뛰죠, 이게. 10%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나왔는데, 왜 그 사람을 하면 5,400을 띄고 넘어가는가? 제가, 또 보니까 임차인도 좀 있어요. 일이 있는데, 요건 놔두고요. 일단은 건축물 대략을 눌러주니까, 딱 기분 나쁜 게 나온 게 있어요. 뭡니까, 이거? 골치 아프죠? 위반 건축물. 요거는 이행강제금을요, 건물가의 10%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적발되면은, 예로, 이게 없다가 명도할 때 10원도 이사비 안 준다고 하고 쪼까버렸더니 위반 건축물은 구청에다가 면을 넣었어요. 그래 걸리면은 이제 시끄럽습니다. 2배가 아니라 4배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뒤에 보면 있어요. 보니까 뭐라 써놨습니까? 위반 건축물. 뭐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지금 볼게요. 자, 무단 정축이 있죠. 정축은 이행강제금이 시가 표준액의 50%. 알겠죠? 무단 정축은. 그 다음에, 지금 정축 이야기만 나오고, 다른 거는, 정축 말고 뭐가 없나? 다른 건 없네요. 그럼 요거는, 15병, 4층의 정축, 또 대여섯 병, 무단 정축, 요거는 틀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틀리면 됩니다. 틀리면 되고, 자, 이게 보면요, 근린주택인데, 요게 보니까 4층, 5층에 정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죠? 그죠? 위에 2개 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이래갖고 요거를 정축해가지고 원래는 몇 층입니까? 원래 몇 개입니까 지금? 자, 만약에 정축에 팔았다 그러면은 재수 없으면은 이게 지금 재수 없으면은 이 사람은 이거 보면은 이 다가구죠. 다가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3층의 다가구인데 4층에 옥탑방을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하다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양소호세가 자기는 한 3천 넣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8이 넘었어요. 딸 시집 보낸다고 팔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게 4층이 돼가지고 다세대 연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주택 네가 12개가 아니고 13개가 있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다세대는 또 중가가 또 떨어지죠. 중가에다가 또 또 가산세까지 붙고 이래가지고 3, 4천 내고 끝낼 거를 8억, 9억 냈다 하면 신문에 자주 나와요. 3층짜리에 옥탑방 넣어가지고 크게 넣어갖고 하다가 보면은 좀 팔 때 그거를 허물이 내는데 세무서에서 신고도 갖고 다닙니까? 가서 보기에는 4층에 옥탑방
건물 면적의 8분의 1 이상 초과되는 그게 있으면은 그거는 청을 보는 거예요. 8분의 1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냥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에서. 자, 요거도 일반 건축물 요거도 감안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보여진다. 자, 28번. 요거도 아까처럼 선순위 가등기에 있어요. 그러면 낙찰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2016년에 예로 송씨가 가등기에 놨다. 가등기에 난 거는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3개를 사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자, 물어보자. 1억짜리 예로 조그마한 빌라 5개 샀어요. 취득세는 1.1이다. 뭐 다주택자 그거 들어간다. 1.1입니다. 1.1. 자, 그래서 요거는 선순위 가등기에 있으니까 낙찰하면 안 되겠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종교시설. 부산에 종교시설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8월 10일에, 다음 주에 이제 이 절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종교시설이 보이면은 일단 마음속으로요, 건축물 대량을 봐야 됩니다. 대량을 보니까, 자, 20에 상호치고. 대장은 제실이고, 제실을 종교시설로 본다면은 대출이 어렵겠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를 위해 배당 요구를 했으므로 소액 보증은 받기가 어렵겠지만은 배당 요구 종기를 위해 배당 요구했다. 참 문제다, 이죠. 다행히 경매 신청에는 배당 요구로서 소액 보증 1,400원. 자,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20에 3070 봅니다. 3070. 요 문동주시가 있는데,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오른쪽 번께는 뭐라 써놨습니까, 지금? 배당 요구 종기를 위해 뭐 해놨죠? 이 사람 잘못됐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한번 봅니다. 20에 3070. 그죠? 3070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강서구에 뭐 종교시설이나 뭐 대출이 잘 안 돼요. 그거 고민해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종교시설은 뭡니까, 지금? 제실이죠? 제실은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될 것 같는데, 일단은 그렇고, 절반 때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임차인이. 문씨가 2,500 주고 있습니다. 그거요. 전입을 하고 확정은 안 찍고 배당 요구했다. 그럼 소액보증금은 확정일자 안 줘도 되죠?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날짜를 늦춰버렸죠. 넘었죠, 지금. 9월 달에 7월 27일이 마감인데 9월 15일에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배당 요구 종결에 배당 신청해서 근데 경매 신청, 자, 이거 안 봅니다. 쭉 보니까요, 등기부를 쭉 밑에 보니까 임의 경매는 농협에서 했는데 강제 경매를 문동조씨가 전세금 안 주더라 경매는 겁니다. 자, 요럴 때 이 세입자가 자기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이거는 이 날짜에 배당 요구한 걸 봅니다. 아시겠어요? 경매 넣은 사람은 배당 세입자가 판결을 받아서 배당 요구를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냥 뭡니까? 돈 돌아 이 말이죠. 전세금 2,500 돌아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넘었다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라. 요거는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시라고 요거는 신청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 날짜를 기준해서 좀 줘야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2008년 1월 20일 날. 자, 임대차 보법이에요. 2008년 1월 20일 날. 자,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죠? 자, 여기 어디고? 서울이가 어디고? 부산이네. 자, 부산이니까 2008년 여기니까 광역시니까 3,500원 1,400 되죠? 그죠? 그럼 1,400 배당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자기가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 때문에 요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이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행사한 경우에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이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당 종료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매조사 집행관의 해당조를 통해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내용이 해당조사서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은 요거는 뭐 된대. 자 봅니다. 결론은 요거야. 이 판결문을 보면은 저한테 전화 옵니다. 원장님 판결문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간단하게. 자, 여보세요. L 박사였어요. L 박사. 대법원이나 1심, 2심. 자, L 박스에 가서 2013-2783이 넣었습니다. 여기 넣었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 화면에 넣었어요. 넣으면서 꼭 눌렸더니 바로 나오더라고. 바로 넣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2008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400만원, 1,400, 요거는 배당이 되겠다 했는데, 자, 1박스 한번 봅니다. 2013-2783만 요거 많이 씁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2017 뭡니까? 사건 번호가 2013단이죠. 2013다 또 뭐죠? 27831을 딱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L 박사 쓰면 됩니다. L 박사. 자, 한번 봅시다. 앞으로 대법원이고 이 판결이 나오면요, L 박스가 제일 좋아요. 이게 막 수백만 건 일어난 것 같아요. 뭐 한다고요? 다시. L 박스. 제가 변호사 물어보니까 요거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판례 검색 어디 하냐 했더니 L 박스 가서 한대. 나 해보기에 좋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거 사건을 넣었어요. 꼭 눌렸어요. 눌리니까 자, 이거 뭐 나오죠? 공짜입니다. 요거 대부분서 보려고 하면요, 1,000원 주는 거 좋은데 오늘 신청하면은 또 내일 옵니다. 1,000원 넣어야 내가 신청하고 또 내일 되면 이제 뭐 오면 또 해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 막 걸립니다. 어떤 거는 한 10월 걸려요. 비실명 안 한 거는. 자, 이거 눌리면 됩니다. 눌리면 나와요. 눌리면 이거 나오죠? 이하고 쭉 나옵니다. 뭐 어쩌고.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뭐 소송을 해서 집행을 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까? 원칙적 소곡하는 거는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알겠죠? 배당 요구 종류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까? 소곡, 안 해도 된대요. 뭐냐, 그럼 자기가 이제 경매를 넣었다 하는 건 돈 돌아 이 말입니다. 전시도 말이니까. 그까지 고생했는데, 굳이 또 배당 요구 종류에 가서 또 신청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을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또 2심 누르면, 2심도 누르보면은, 이거 나오네. 바로 나오죠? 2심도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인데? 이렇게 봅니다. 그죠? 경매 이 사건. 이놈의 경매 사건에서 2011에 13739 사건에서 뭐 짜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심에서 또 1심 또 있죠? 1심 있죠? 요 가단 그거 또 1심 또 있죠? 또 누려보겠습니다. 1심까지 보여주네. 1심까지. 알겠어요? 1심까지 보여주죠? 그럼 3심, 2심, 1심은 공짜로 그냥 봅니다. 그럼 1심을 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팍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 대전지방법 2011에 13739. 그죠? 2011에 13739. 자, 들어가면 되겠죠? 2011에 13739. 아마 은혜 10이 그런가 봐요. 누가? 왜 보전금 줍니까? 소액 줍니까? 생겼다. 야, 이거 막 옛날에 제가 보던 판례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8천만 원이, 이게 박지혜 씨가 8천을 전입 확정을 하고, 가압류도 빠르죠? 했는데, 씨가 또 경매 넣었네? 넣었다, 그죠? 넣었으면 별 문제 없죠, 그죠? 배당 요구를 만약에, 이게 늦었다 하더라도, 예로 10월달 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는 겁니다. 안 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 자, 결론은 이래요. 원장님이 이리 보다가 뭐 써놨어. 대법원에 뭐 선고 뭐 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디 간다고요? L 박사. L 박사 가니까 3심. 그것도 2심 누르니까 2심도 나오고, 또 누르니까 1심도 나오고. 완전 공짜죠? 공짜. 오늘 조금 배웠습니다. 오늘. 저도 그동안에는, 아이고, 또 2심 또 판결문 또 신청하면 또 하루 이틀 3일 걸리고, 또 1심 신청하면 또 하루 3일 걸리고 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지 뭐 보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봅니다. 자, 됐습니다. L 박사 잘 기억하세요. L 박사. 다음에서 L 박사.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또 전화만 오더라 문자 오고요. 자, 30번.
부산의 강서구에 임야가 나온대. 대부분 자연 녹지 지역이고 준보전 산지고 도로 접하고 여건이 좋지만 경사도가 문제다. 자, 한번 봅니다. 20에 102816, 20에 1086 이렇게 쭉 보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막 올려놨어요. 산림정보 보고서까지 해놨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전화 와요. 원장님, 요 임야 이게 돈 됩니까? 뭐 안에 좀 자료 좀 어떻게 좀 어디서 보면 됩니까? 이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20에 102816. 자, 이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임야를 봤어요. 임야. 자, 임야 봤다. 그죠? 뭐 15억짜리 8억, 뭐 절반 더 떨어지고 자꾸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는데 임야를 이리 봅니다. 강서구에 뭐 임야가 2,800평 뭐 좋다. 15억에서 8억, 오, 오케이. 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죠. 임야. 뭐 자꾸 떨어지고 뭐 바다도 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그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어딘가 모르지만은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기분 좋죠. 도로가 잘 물었죠. 노란 게 잘 붙어져 지금 보니까 좋고 또 이게 전자 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눌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일단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로에다 접했죠. 접해 갖고 이게 어딥니까 이거? 자 그가대교 아시죠? 그가대교. 여러분 이제 그가대교 이제 진입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거제도 갑니다. 해저 터널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죠.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가는 입구에 이런 사인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연결되고 바로 여기다가 뭐 예로 투썸 프레스나 뭐 하면 좋겠죠. 그죠? 해가지고 전망도 좋고 여기 이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 전부 다 여기 사람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일하다가 커피 한잔 먹으러 오고 뭐 마음속으로 아이고 도로도 보니까 전자지역도를 딱 또 이성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지적도를 보니까 막 길도 물은 것 같고 느낌이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문제는 임야인데 자 임야미랍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봐야 됩니다. 요거 준보산지 맞죠? 보전산지 같으면은 농협에 전화하니까 대출 안 된대. 딱 전화하면 농협에 임야 낙찰받는데 대출되는 거 하면은 준보전입니까? 그냥 보전입니까? 물어봅니다. 보전산지다 그러면 빨리 전화 꺼내서 합니다. 자, 준보전산지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길을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길을 물었습니까? 물어봅니다. 도로 접했는가 물어봐요. 접했다 그러면 그때로 아예 이제 오락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건축이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건축이 이제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토지용 계획을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땅은 무조건 토지용 계획 눌리세요. 본적 눌려갖고 원래 네 운명이 무슨 운명을 타고났는지 왕실인지 평민인지 보자. 자, 본 게 뭡니까 지금? 좋죠? 요것도 좋죠? 그죠? 자, 문화재 보존 영향 일단은 임야인데 주는 이 좋죠? 예정지구 뭐 해놨습니다. 자,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별기를 하고 자, 문제는 이리 보면은요 좋기는 좋은 것 같는데 자, 예로 경사도가 35도 그러면 건축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경사도 어디 가서 검시하면 됩니까 이거? 손님한테 예? 어디 가서 하면 됩니까? 경사도 어디 가면 됩니까? 자, 경사도는 여러 갑니다. 네. 그 손님 물어봐. 저기 경사가 조금 심한 건데 몇 도입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러면 안 되고 자 어디 간다고요? 산림 정보 다드림 산림 정보까지 넣으면 됩니다. 정보 다드림 네 되겠네. 자 산림 정보 다드림 뭐 임업 정보 다드림 좋습니다. 자 보자 이게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거 임업 협회에서 하는 거 자 요 이쪽에 임업 정보 다드림 뭐 이런 겁니다. 한국 임업 진흥원에서 하는 거 자 요거 자 여기에 콕 들어가서 주소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주소가 뭡니까 지금 강서구죠. 자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자 어디 가야 됩니까 또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우지란 말이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뭐, 정보 공개, 임업 정보, 뭐, 임업 서비스, 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자,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서? 임업 서비스에, 뭐야, 임업 정보다더니, 자,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임업 서비스의 세 번째, 두 번째. 주소 연대 있네, 주소. 이런 게 있거든요. 주소 연대를 차야 되는데, 이 뭐 화면이 왔다 갔다 움직이네. 자, 다시. 자, 산림 정보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어디네 찾았는데, 요거를 좀, 시끄러우면 좋은데, 하나. 또 지금 촬영 잘 안 보이네. 산림, 아닌데. 자, 요게, 제가 넣어가지고, 요거를 다 찾아냈거든요. 보고서까지 찾아냈거든요. 어제 8월 3일날. 어제 해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해보자. 자, 어디 간다고요? 우리 다음에 가보자. 산림 정보 다드림 나오죠? 산림 정보 다드림. 자, 산림 정보 다드림. 아, 저 안에 요거 들어가야 되네. 자, 요거는 바로 나오죠? 요거 참, 요거 넣었습니다. 산림 정보 다드림. 그죠? 자,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 들어왔습니다. 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주소를 넣습니다. 여기서. 자,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소를 부산시 넣으세요. 부산시. 여기서 이제, 초기화 해가지고, 자, 이거 닫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부산시 또 어디입니까? 강서구 또, 눌차동의 몇 번지죠? 산에 846, 산에 84-6 봅니다. 6번 검색하기, 자, 봅니다. 그래, 정보를 눌러요. 정보. 자, 누르시면은, 여러분 이제 화면이 막 뻑 뜹니다. 뜨면서 뭐가 튀어나와요. 뭐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요 화면이 떠야 되는데, 요 화면에 중요한 거는 여기네요. 키포인트는. 자, 평균 경사도가 30에서 35도래요. 그러면 좀 높다 생각 안 합니까? 보통 20도 알로 들어야 됩니다. 15도, 뭐, 이 정도 되면은 10도, 15도, 뭐, 많으면 20도까지, 이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되지, 너무 셉니다. 알겠죠? 세고. 자, 일단 요것도 됐고요. 손님한테는, 위에 보면은 뭐, 필지 분석 결과서 그런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눌러주면은, 뭐가, 보고서가 튀어나와요. 보고서가. 자, 눌러주니까, 자, 뭐, 나오네. 자, 요거까지 이제 보내주면은, 이랍니다. 와, 저 사람 되게 많이 하네. 그죠? 보고서까지 주니까. 만들어가지고, 자, 손님 보십시오. 보고서 이거 참조하시고, 경사도가 일단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겠고, 그래서 산사 때, 만약에 30도, 35도에 건축을 해주는데, 열가구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났는데, 쉘이 태풍이 불었고, 쉘이 열가구 덮쳐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럼 공무원이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잖아요. 열가구 사람이 30명씩 막 죽어버렸으니까 난리 난다. 신문에 그냥 뭐 대서특필되고 세계 특종이 놓고 다닙니까? 무슨 경사도가 심한데 그래 허가 내주노 이라고 다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보면요,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어쩌고 뭐 공시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종 저촉이 되고 자연 녹지입니다. 요거는 경매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주문 산지입니다. 쭉 나오고요. 나무는 이ring이 되고 짜고 쭉쭉 하다가 뭐 토심 뭐 이런 건 또 전문 용어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다 표고입니다. 표고는 우리 옆에 경남 고성군 같은 데는 버스 다니는 길에서 50m 높이에는 집 짓지 말아요.
짓는 사람 좋죠. 바다가 탁 보니 좋은데, 건축하는 사람, 이게 건축 허가낸 사람 중에서는 너무 높고도 지나면 문제 생기니까, 밖에서 너무 그냥, 근데 사실 그거는 표고가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요. 창원은 없어요. 없는데 고성에는, 표고 50m 미만에만 허가가 되고, 50이 넘어가면은 심의를 봐야 되고, 심의를 받는다 그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성에서는, 고성군에서는 표고 50m 미만 그걸 없애자. 왜 창원시에도 없는데 고성 조그만 군에서 그런 걸 자꾸 제한을 하노. 자,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어요. 자, 경사도는 너무 셉니다. 요거는 세고. 자,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해가지고요, 딱 저장을 해서 보내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죠? 저장해갖고 가면 되겠죠? 가면은 받는 사람도 저 양반 좀 안 해. 그래도 이렇게 쫙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파일해서 준다면 주고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산사 때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그죠? 1등급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빨간 요는 1등급이고요. 이 옆에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등급이 낮은 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경사도 보는 거는 산림정보다 산자지 말고 산림으로 바꿉니다. 산림정보다드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두 개가 섞여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면적을 따야 되겠죠. 그건 어디 가느냐? 그거 어디 하면 됩니까? 적어 놓으세요. 산지정보 시스템. 요거는 이제 면적이고, 면적을 따질 때, 면적을 파악할 때, 그죠? 면적 파악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계획관리가 몇 평이고, 농림지역이 몇 평이고, 섞인 게 있어요. 이 땅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 섞인 게 있어요. 섞인 게 있을 때는 산지 정보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관리지역 산을 대출로 해주고 임야 같으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대출해서 빼버립니다. 은행에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이 섞인 거를 낙찰받았어요. 5대5로 낙찰받았고, 예를 2억 낙찰받았고 한 1억 6천 대출 받았는데 5년 10년 지나고 대출을 전가해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 연락했더니, 아이고 원장님 그 농림지역이 절반이 되네요. 이제 대출 나갈 때 낙찰받을 때는 그냥 섞여서 나가 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나갈 때는, 추가 대출 나갈 때는 농림지역은 아예 빼버려요. 빼버리고 관리지역만 계산하니까 대출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5천만 원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준보전 산지를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면적할 때는 산지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경사도는 산림정보 다드림. 자, 됐죠? 두 개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할 때. 자, 그 다음 31번 봅니다. 31번은 후순위 임차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후순위 임차인. 자, 요거는 20에 10430 강서구 중림동에 뭐가 주택이 나왔어요. 중림동에 20에 10430. 자, 주택 봅니다. 주택을 강서구에 주택일이 아담한 게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일단은 주택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등기부하고 싸움식입니다. 건저당하고, 요거하고 싸움하니까, 우리 건저당이 빠르다, 그죠? 빠르니까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토지용 계획 눌리보니까, 용도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용도지역이 뭡니까? 이종일반 좋죠? 그럼 일종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죠? 자, 이럴 때는 또 뭘 눌리느냐? 자, 뭘 눌립니까 지금? 놓을 때는 뭘 눌렸죠? 제가 지구단위 계획 놓을 때는 토지용 계획 옆에 뭐 이게 붙었죠? 자, 요거를 눌려봅니다. 도시계획을 눌려가지고 또 이제 뭐 또 눌리냐? 그럼 뭐시 왔다 갔다 막 지도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어떤 범위에서 하는가 싶으면요, 저 밑에 중간쯤 가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막 이런 거 있죠? 관련 고시 정보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조금 보시면서 보는데, 여기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런 거 있죠? 이건 눌러봅니다.
그럼 요거는 1종이니까 또 1종 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열람을 해보면은 이게 무엇이 빨간 게 나오죠. 빨간 거 나옵니다. 그럼 구역이 나와요. 그럼 이 집은 요건데 현재 요 구역인데 요 구역인데 요거를 개발하겠다만 부산시에서 알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요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물론 그 부산시 홈페이지 가면은 찾는 사람은 찾아냅니다. 그 관련되는 거를 자료를 이렇게 찾아내요. 모르는 사람은 전화를 하든지 지구 단위 계획 담당자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번지 대주면은 요새 공무원들 물어보는 거 딱딱 다 전화 오더라고요. 모르면은 내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요 전화 하시면 되죠. 하고 한 10분 있으면 옵니다. 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을. 저기서 이제 내가 몇 번지를 사는데 이게 도입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찾아내면 돼요. 그죠? 찾아갖고 내게 요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게 이렇게 개발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2번 봅니다. 숙박시설이에요. 부전동에 104억짜리인데 83억에 숙박시설 없다. 자, 20에 8264입니다. 자, 부산에 무엇은 이제 모텔 어때요? 모텔이 예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모텔이 나왔는데 예로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를 보니까 이제 이게 모텔이 나오는데 모텔이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요번께는 새로 쓴 모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 경매무거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호텔 러브호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큰 게 생기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장사 잘 안 돼요. 예로 안 되면은 일단은 저는 여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일단 요거로 봅니다. 일반 사무소 맞죠? 플러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생활 숙박시설이에요. 생활 숙박시설 또 뭡니까? 싱크대가 들어가는 숙박시설입니다. 그죠? 자, 여기 봅니다. 우리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 생활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설됐습니다. 생활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공중시행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요. 숙박업은 생활 숙박은 치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된다. 자, 점검 나옵니다. 바꾸자 그러면은 뭐 필요하다고요? 치사 싱크대 넣어라. 싱크대 넣고 환기 창문 넣어야 된대. 창문 보통 창문이 있죠. 여러분 모텔 안 가봤죠? 가면 보통 있습니다. 저는 은행 검사부에 있을 때 특별검사 100명 중에서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니까 지방을 자주 검사 갔어요. 1박 2일로 가갖고 이제 여러 은행 기업은행 지점장인데 대출을 50억 해줬어요. 여러 10억짜리 5개 뻥꿔놨어요. 부실됐어요. 그러면 잡아오라 하면 우리 가서 이제 밤새도록 검사하면서 확인서 받고 오는 그게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텔은 자주 가봤습니다. 가보면 이제 이 싱크대는 없는데 환기는 잘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생활 숙박시설 뭐 하라고요? 싱크대요. 싱크대. 넣어야 된대요. 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 실내에 설치를 할 때는 고정형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치사 공간에 설치한다. 숙박업은 객실도 욕실 또는 샤워실은 설치한다. 자, 이런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수강생 지난번 보니까 2억짜리 공매에서 싸게 사가지고 8억 5천에 팔았는데 그게 전입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를 우리 세법은요 실질과세 원칙이거든. 실질과세. 실제로 공구상은 숙박시설인데 실제가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면 주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억에 낙찰 사가지고 8억 5천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제로. 엄청난 거죠 요새. 우리 아까 배웠죠. 77%막 세금 넣었죠. 아파트 하나 받으면 77% 이런 세금 넣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자, 그런 이제 재미난 이게 세법에 절세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연구를 하면 됩니다.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상업지역하고 또 뭐라고요? 준주거. 그럼 계획관리 자연농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자, 33번. 초중 고등학교 인근의 단독주택이다. 좋다 나쁘다. 자, 여러분 이제 아파트고 주택 사는 거는요 일단 초중 고등학교에 붙어야 돼요. 붙어야 제일 잘 팔리고 좋습니다.
20에 3이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딸내미들도 보니까 현대 알파카는 사가는데 보기에는 초등학교 갈 때 뭐를 딱 중심하게 학교 옆에 붙은 거, 초등학교 옆에 붙은 거. 아시겠어요? 동도 제일 가까운 동. 이제 그쪽을 선호하더라고. 자, 봅니다. 요것도 딱 이렇게 보니까요. 주택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주택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주택입니다. 주택. 그죠? 부산의 연제구의 주택이 60평입니다. 거기 나왔어요. 집도 괜찮네. 그죠? 좋습니다. 깔끔하게. 좋아요. 좋은데, 전자지들다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지금, 까만, 요게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인데,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세 개 다 붙어 있죠? 좋다, 나보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은, 초, 중, 고등학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아마 다 댕기면 됩니다. 크게 이사 다닐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물건이 좋다. 또 남양이네, 남양. 자, 집도 봅니다. 요리 보는 것보다는, 요리 보는 게 땅값이 비싸요. 얘도 여기 요리 보는 거는 2억이다. 그러면 요리 보면은 2억 7천 돌아갑니다. 땅값. 알겠죠? 거의 남양이죠. 남서양인데, 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이 다 좋아하는 물건이다. 이런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집 갔는데. 그죠? 한관 지나서 이런가? 자, 그래서 3억 2차인데 임차인이 있느냐? 자, 임차인 별 문제 없죠? 그죠? 뭐 300짜리 뭐 별 문제 없다. 그죠? 300짜리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집이 초중 고등학교 옆에 붙었더라. 일단은 좋은 겁니다. 일단은 아파트 마찬가지. 자, 선순위 전입자 있네. 강서구 대저동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순위 전입자가 있더라. 선순위. 자, 봅니다. 은행 건저당보다도 2014년도인데 아닌데 후순위다. 그죠? 후순위네. 후순위죠. 후순위. 문제 없죠? 네, 잘못 쓴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후순위 맞네. 후순위 전입자가 있네. 그럼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거고, 이제 도시, 요것도 보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에 해놨다. 그럼 요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시간에서 못 찾겠는데, 내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이게 이제 지구 단위 하는구나, 느낌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30번. 후순위 임차인이 7명이 있다. 그죠?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인근으로 모텔, PC방 등 건축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학교 정문에부터 담벼락에서 200m, 210m 되는 건물하고 190m 되는 건물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210이 좋습니다. 210이 되면은 다음에서부터 210이 되면은 PC방, 모텔이 막 돼요. 190이 되면 아예 안 돼. 그게 PC방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상대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은 50m죠. 정문에서부터 50m. 상대 보호구역은 몇 m요? 담벼락에서 200m 이내, 200m 이내. 이게 이제 아주 학교 학생 때문에 많이 보하는. 자, 19에 8284 봅니다. 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세상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떨어지죠. 사하구 개정동에 이렇게 막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이 1억 4,100인데, 뭐 집도 그런대로 60평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자를 보니까 많네요. 많죠? 많이 보이네. 8명에 1억 3,500. 그죠? 8명. 잔잔한 세입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다가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소액보증은 2사람은 받고, 은행도 좀 받아가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사람은 받아가는데, 나머지는 한, 둘, 셋, 이제 금액이 좀 소액 상관없고, 하나, 둘이. 그럼 이 사람은 문제 없죠? 실일치 받아가니까. 이 2사람 문제 없고, 그럼 특히, 요 사람하고 요리 둘이.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시간만 가면 됩니다. 한 2, 3개월, 이제 이삽이 얼마 주나, 2, 300 주니, 안 주니, 이제 고서 왔다 갔다 움직여서 그렇지. 시간만 되면 다 돼. 자, 그러면은,
요런 거를 이제 사면은 좋은 점이 뭡니까? 이거. 요 1억 4천에 사면 좋은 점이. 자, 나이가 65세 됐어요. 1억 5천 사갖고 3억 5천에 주택연금 받고, 알겠죠? 연금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온 게 아마 월세를 받을 것 같아. 그 월세를 한 달에 한 130만 받았어요. 내가 살면서. 그럼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주택연금용으로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임차인 구성이 좋잖아요. 졸졸하이. 얘도 2천만 원 같으면 얘도 보증금 500에 월세 15만 원 이래도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교체가, 그죠? 되니까 좋아요.